없다. 그리고 운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통증이 없이 수술 후에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면 할수록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수술이 되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차를 줄여서 정확하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절염의 치료법 중에서도 내비게이션 치료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건가요? 네, 자동차 내비게이션하고 원리는 같은 거고요. 뭐 이제 수술을 할 때 컴퓨터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리 하지축의 어떤 포인트를 정하고 저희가 수술 중에 뭐 뼈를 잘라내고 정확하게 인공관절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컴퓨터의 수치상으로도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다리의 모양을 인식을 한 후에 여기에 맞춰서 뼈를 잘라내고 거기에 다리가 일직선으로 잘 맞는지 좌우 밸런스는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뭐 비슷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수술 방법보다는 출혈량이 적고 그래서 수혈하는 양이 좀 적은 장점이 있고요. 수술 후에도 조금 더 빨리 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수술 중에 여러 번 다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원래 하는 수술보다는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많이 쓰는 이런 내비게이션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그 환자의 다리가 정렬축, 그러니까 하지가 일직선으로 잘 맞고 관절면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컴퓨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차 범위를 0.5mm 이하로, 0.5도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술은 인공관절 수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비게이션 시술을 함으로써 예전에 쓰던 그런 인공관절의 수명보다는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도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인공관절 아까 수술을 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뭐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수술을 안 하고 미리 예방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뭐 수술을 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오래 쓰려면 첫 번째로 정확하게 수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할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무릎에 무리가 덜 주는 자세, 그러니까 무릎을 많이 굽힌다든가 뭐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한다든가 가장 특징적인 게 시골에서 우리 밭일 하신다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그런 것들,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바닥에서 생활하지 않고 소파나 이렇게 의자에서 식사를 하시고 뭐 그런 식의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이 인공관절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것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좋고 어떤 운동을 하면 안 좋느냐. 뭐 가장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등산이고요. 그다음에 계단을 많이 오르내린다든가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로 어떤 일을 하는 걸 많이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걷거나 하시는 거는 하시되 달리기 한다든가 많이 뛰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좋은 운동은 보통은 이제 수영하는 것들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도 크게 무리가 없이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관절염을 치료하면 뭐 당연히 통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다리 모양이 우선은 예뻐지면서 통증 없이 지낼 수가 있으니까 뭐 계단을 잘 오르내린다든가 뭐 쪼그려 앉는다든가 하는 뭐 일상생활에 어떤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가벼운 뭐 취미생활까지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절염은 어쨌든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지만 불치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절한 치료를 한 후에 내가 관절염 환자다 이런 인식 없이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료를 받고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 통증 없는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외래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관절염을 나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아는 뼈 주사 그리고 연골 주사 최근에 나온 줄기세포 주사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언론으로 많이 노출이 되었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런 관절염을 주사로 치료를 해서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주사 치료로 어떤 효과를 보고 완치라기보다는 통증이 없어지고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겠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초기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너무 이제 오랫동안 통증을 안고 약을 먹고 붓기도 하고 다리 변형도 이미 다 와 있는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수술적인 치료만큼 그리 좋은 효과를 확실하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관절염 환자들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조기에 진단을 해서 자기가 수술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나와 있는 좋은 약이나 주사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관절염을 발견하게 된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시술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방치해줬다가 진행을 많이 해서 너무 늦은 시기에 관절염을 진단을 받고 이미 변형이 와 버린 상태에서는 그런 주사 치료는 조금 힘들고 거기에만 너무 얽매여서 있다가 보면은 또 주사만 맞고 기다리다 보면 좀 더 또 진행을 해서 초기에 내시경으로 수술할 것을 또 절골술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방치해줬다가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지 않고 해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치료법을 적절히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메디컬 닥터에서는 무릎 관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무릎 관절의 중요성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이나 무릎 관절을 관리하고 신경을 잘 써준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디컬 닥터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